네, 안녕하세요. 코딩을 소원처럼 쉽고 즐겁게 코딩램프 진이입니다. 저번 시간 OT에 이어서 오늘은 프로그래밍의 세계에 이제 처음 발을 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가이드라인을 조금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코딩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사전 지식도 없는데 어떻게 처음 발을 들여야 되냐,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게 여러 개가 있던데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오늘은 그거에 대한 해답을 드릴까 합니다. 코딩을 시작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어요. 바로 코딩과 프로그래밍의 차이. 코딩과 프로그래밍은 일상생활에서 별 차이 없는 단어로 쓰이고 있는데 사실 이 두 단어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뜻이면서 다른 뜻이에요. 어떤 의미냐면은 간단하게 먼저 도형으로 그려보자면 이게 프로그래밍이면 이게 코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코딩보다는 프로그래밍이 더 큰 범주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딩보다는 프로그래밍이 더 큰 범주다. 먼저 코딩이 뭔지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코딩이란 이렇게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림을 잘 그리진 못하지만 이렇게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가 있어요. 이렇게 컴퓨터가 있다고 해봅시다. 사람은 사람만의 언어를 쓰죠. 사람이 프랑스어를 쓰든 한국어를 쓰든 영어를 쓰든 어쨌든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쓰고요. 컴퓨터는 컴퓨터만의 언어를 씁니다. 컴퓨터만의 언어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미 코딩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으셔도 이건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컴퓨터는 0과 1이라는 숫자만 쓴다 라는 거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진법이라고 하죠. 컴퓨터는 0과 1로 이루어져 있다, 디지털 세계가 0과 1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가 컴퓨터한테 어떤 명령을 내릴 때, 그 다음에 컴퓨터가 도출해낸 결과 값을 우리가 읽을 때, 그때는 서로 소통이 돼야 읽을 수 있잖아요. 컴퓨터가 말 맞따라 이진법으로 막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막 써놨어요. 근데 이거를 사람이 딱 봤을 때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진법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으신 분들은 이걸 딱 보고서 한눈에 이거는 무슨 뜻이구나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를 보고 한눈에 어떤 뜻인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변환을 또 거쳐야 되기 때문이죠. 네, 그 변환을 또 거치고 뭘 하고 하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 사람과 컴퓨터 사이에는 통역이 필요합니다. 통역. 사람들만 생각을 해봐도 여기 한국인이 있고 한국인과 미국인이 있다고 해볼게요. 물론 이 두 사람이 서로의 언어를 알고 있으면 대화를 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한국인이 영어를 할 줄 알거나 미국인이 한국어를 할 줄 알거나, 그런데 이제 만약에 둘 다 서로의 언어를 모른다고 했을 때 누군가가 통역을 해줘야 될 겁니다. 파파고가 통역을 해주든 아니면 사람이 통역을 해주든 통역이 중간에서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사람과 컴퓨터 사이에서도 통역이 이루어져야겠죠? 이 통역을 담당하는 게 컴퓨터와 사람 사이에서 파파고를 쓸 수도 없고 어떤 통역가를 부를 수도 없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통역을 해주는 게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는 되게 다양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이썬, C 언어, C++, 자바, 되게 많은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다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네덜란드어 이런 것처럼 프로그래밍 언어도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코딩이란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코드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기본적으로 컴퓨터는 0과 1만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과 컴퓨터 사이에 번역이 필요하고요. 사람과 컴퓨터 사이에 어떤 문장을 작성을 해야겠죠. 대화를 하려면. 문장을 작성해주는 과정을 코딩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코딩이 뭔지 알아봤으니까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프로그래밍은 코딩보다 더 큰 개념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획을 짜고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을 하는 과정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단순히 커피를 만들 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다 더해서 소비자의 반응을 분석하거나 트렌드를 파악해서 신메뉴를 개발한다거나,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단순히 커피를 만드는 거는 코딩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제 이 부가적인 것들, 어떤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구조를 짜는 거, 설계를 하는 거, 계획을 짜는 거,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관통하는 것이 프로그래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딩보다는 더 상위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솔직히 이미 일상에서 이거를 혼용하고 있잖아요. 많이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고, 지금 현역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개발자분들도 물론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코딩과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깊게 막 비교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너 코딩 한다며? 너 프로그래밍 한다며? 이래서 뭐 아니야, 코딩이라니, 나는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뭐 이렇게 따지진 않습니다. 이 두 개가 비슷한 의미로 통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굳이 이거를 현실 세계에서 따지고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건 제 순전히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사실 코딩과 프로그래밍의 차이를 나누는 거는 이제 앞으로 더 무의미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굳이 이 두 개의 일을 별개로 나눈다는 거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해볼 거는 그냥 프로그래밍 언어가 외계어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처음 배울 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케이스, 아예 아무것도 모른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안다. 그러니까 조금 안다. 작동 구조는 안다. 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당하시는 거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아예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좀 자존심이 상해서 나는 작동 구조는 안다를 주의 깊게 들으시지 마시고요.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 아예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집중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배워가려는 과정이 정상적인 거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조금 아는 척해서 막 상위반을 듣는다거나 그런 행동이 더 부끄럽다고 생각을 해요. 배움 앞에서는 좀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예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코드를 작성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어떤 과정 있잖아요. 일련의 과정. 그래서 이분들은 일련의 과정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추천드리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스크래치, 엔트리, 이 두 가지를 추천드려요. 물론 이거 말고 파이썬까지 조금 추천드립니다. 스크래치 엔트리는 레고를 쌓듯이 만드는 블럭 코딩이거든요. 파이썬은 이제 복잡한 거 있죠. 여러분들이 딱 코딩하면 떠오르는 그 무수한 단어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텍스트 코딩의 일종입니다. 블럭 코딩이 훨씬 더 텍스트 코딩보다는 쉽고요. 당연히 어떤 거를 뭐 칠 필요는 없으니까요. 외울 필요도 없고 끌어다가 쌓으면 되니까 훨씬 쉬운데, 대신에 이제 막 실전에서 프로그래밍을 한다, 어디서 코딩 좀 한다 라고 할 때는 텍스트 코딩을 당연히 할 줄 아셔야죠. 실전 이제 업무나 프로세스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코딩을 다루실 줄 알아야 됩니다. 아직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는 단계고 처음 배우는 단계니까 블럭 코딩으로 시작을 하셔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문반에서는 블럭 코딩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작동 구조는 조금 알고 있어요 라시는 분들, 작동 구조는 조금 알고 계시니까 이분들은 사실 블럭 코딩을 배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블럭 코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조를 이해하기 위함이거든요. 1에다가 2를 더했더니 3이 됐어요. 이렇게 진행되는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처음에 발을 들이는 것이 블럭 코딩인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1에서 2를 더하니까 3이 나왔다, 어떤 이런 더하기와 뭐 이렇게 등호해서 뭐 3이 나왔어,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신다면은 블럭 코딩은 하실 필요가 없고요. 바로 텍스트 코딩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언어는 파이썬입니다. 여기서 조금 추가한다면 C 언어도 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C 언어는 고급 언어에 속해요. 처음 배우는 분들이 배우기엔 살짝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파이썬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C 언어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반대로 C 언어를 먼저 한 다음에 파이썬을 시작한 케이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확실히 더 느껴지더라고요. C 언어보다는 파이썬이 훨씬 더 쉽구나 라는 걸 확실히 느끼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둘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먼저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거에 맞는 과정을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아예 코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코딩에 코자만 들어도 저건 외계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1번 과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크래치나 엔트리 같은 블록 코딩으로 코딩의 기초나 작동 방식, 문제 해결 능력을 조금 기르신 다음에 텍스트 코딩으로 넘어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또 난 일련의 작동 과정을 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나오는구나, 어떤 이런 과정을 이해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스크래치 엔트리 같은 블록 코딩을 패스하시고, 그 다음에 파이썬이나 C 언어 같은 텍스트 코딩, 본격적인 텍스트 코딩으로 입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하실 때는 요즘 책들이 다 좋게 나왔어요. 뭐 어떤 책을 구매하셔도 기본적인 거는 다 너무 좋게 나왔으니까 서점 같은 데 좀 가셔가지고 쭉 볼 수 있잖아요. 뭐 교땡문고나 제로윈드 문고 가셔가지고 컴퓨터 코너 가셔서 이쁜 거 열어보시고 좀 이건 그림이 이쁘다, 이건 설명이 잘 돼 있다, 여러분에 맞는 거 책 한 권 구매하셔가지고 한 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해가 안 되는 거나 이런 거 있으면은 제 채널 댓글에 달아두시거나
아니면 제 채널에서도 이제 주기적으로 업로드를 할 거기 때문에 동영상 강의처럼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은 조금 더 빠르게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어떤 영상을 올릴 거냐면 뭐 스크래치, 엔트리, 파이썬, C 언어 이런 이상한 외계 언어들을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언어들이 각자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언어로 먼저 시작하면 좋을지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지금까지 코딩 앰프 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